안녕하세요. 이은철 박사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아프셨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꺾여 주저앉을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또 제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면서 무릎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오랜 의료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려줄 뿐 그 통증의 근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데 경고등만 꺼버리는 것과 같지요.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픈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 관절의 연골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현상이지요.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고 그 마찰이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이 어느 정도 닳았다고 해도 주변 근육과 인대가 튼튼하다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진료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환자를 진찰하다 보면 다리가 저려오고 가끔은 갑자기 휘청거리기도 했지요. 그때 제가 시작한 것이 바로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지요. 허벅지는 무릎을 직접적으로 지탱해주는 부위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의 모든 체중이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관절염은 더 빨리 진행되고 통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기둥이 약해진 집이 무너지기 쉬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해드리는 간단한 허벅지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펴보세요. 발끝은 몸쪽으로 당기고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까지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를 5초 정도 유지하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10회씩 하루에 5세트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떨리고 뻐근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근육이 일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80대 할머니 한 분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관절 공간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관절이란 결국 뼈와 뼈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연골과 윤활액이 있어서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건데 이 공간이 좁아지면 마찰이 심해지고 통증도 쉽게 생깁니다. 마치 문이 좁아서 드나들 때마다 어깨가 부딪히는 것과 같은 원리지요. 관절 공간을 넓혀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수건이나 보자기를 발목에 걸고 무릎을 굽힌 채로 다리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너무 아프지 않은 선에서 약간의 당김이 느껴질 정도까지만 당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초 정도 유지하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 스트레칭은 관절 공간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다리 뒤쪽 근육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특히 평소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끼던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릎뼈, 즉 슬개골 주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마사지입니다. 슬개골이 굳어 있으면 무릎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작은 동작에도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치 녹슨 경첩이 달린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 마사지를 합니다. 손바닥으로 무릎뼈 주변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점점 조직이 풀어지면서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릎뼈를 살짝 잡고 위아래,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억지로 꺾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마사지를 시작할 때 통증이 심하시다면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10분 정도 찜질을 한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마사지 효과를 높여줍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75세 김 할아버지는 이 마사지를 시작한 후로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즉 허벅지 근육 강화, 관절 공간 늘리기, 그리고 슬개골 마사지. 이 세 가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셔도 무릎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저녁 식사 후 10분, 이렇게 습관처럼 만들어 보세요. 특히 60대 이후라면 이런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50대라면 미리미리 시작해서 나중에 통증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는 80이 넘은 지금도 매일 이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직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가끔 가벼운 등산도 즐기고 있지요. 무릎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자세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무릎에 체중의 거의 모든 부담을 실어주기 때문에 연골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세를 오랫동안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갈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큽니다. 가능하다면 손잡이를 꼭 잡고 한 발씩 천천히 내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무릎 보호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도 꺼리게 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외로움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릎이 건강하면 매일매일이 활기차고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저축하면 어느새 큰 금액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겁부터 먹지 마세요. 무조건 수술이 답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던 분들도 근육을 키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니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상태에 따라 약이나 주사, 때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마지막 단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무릎은 단순히 뼈와 관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근육, 인대, 심지어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릎만 바라보지 말고 몸 전체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근육을 기르는 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3세 김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주사도 맞고 약도 드셨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그러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알게 되셨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아이고 소리가 안 나와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무릎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관절염이 심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의료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여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을 온전히 즐길 수 없지요. 그래서 무릎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서 삶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제가 70대 초반에 무릎 통증이 심해졌을 때 정말 많이 낙담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한 결과 지금은 80대가 넘은 나이에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고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90대 어르신 중에도 무릎 통증 없이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한 관리였습니다. 특히 체중 관리도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4kg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10kg만 줄여도 무릎에는 40kg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지요. 저도 무릎 통증이 심해졌을 때 5kg 정도 체중을 줄였더니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식습관도 무릎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 예를 들어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녹색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설탕이 많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육 등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권해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액도 줄어들어 마찰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도 무릎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다만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잔디밭 같은 부드러운 지면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0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가니 이제는 1시간도 거뜬합니다. 수영이나 수중 운동도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하기 힘든 운동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어르신 중에는 일주일에 2번씩 수영장에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모두 무릎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신발 선택도 무릎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무릎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몸만 생각해서 딱딱한 구두를 신었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운동화를 주로 신고 다니며 특히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팁은 바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니면 체중이 앞으로 쏠려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갑니다. 항상 가슴을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매일 가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도 무릎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무릎보다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 다음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듯이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얼음찜질과 온찜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급성 통증이나 부기가 있을 때는 얼음찜질이, 만성적인 뻣뻣함이나 통증에는 온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저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볼 때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감싸곤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마지막 조언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것은 오히려 근육을 약화시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의 한계 내에서 적절히 활동하고 나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7세 이 할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이 운동법을 알게 되셨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선녀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하셨는데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정말 끝인가 봐요.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이미 관절염이 심하다고,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8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이 운동들을 하고 있고 덕분에 아직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도 꺼리게 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외로움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릎이 건강하면 매일매일이 활기차고 자유로워집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마치 나무를 심고 매일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싹이 트고 자라나 결국에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요. 무릎 건강을 위한 이 3가지 방법, 허벅지 근육 강화, 관절 공간 늘리기, 그리고 슬개골 마사지. 이 3가지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무릎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아침 5분, 저녁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서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무릎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불가피한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약이나 수술보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꾸준한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무릎이 건강해지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 하루 동안의 활동, 가족과의 시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의 마음까지도 달라집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지면 마치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중요한 정보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통증 없는 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